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저 스카프 내가 당신 생일 선물로 준 거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조수석 여자의 목에 두른 캐시미어, 스카프, 체크 무늬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합니다. 저 스카프 내가 당신 생일 선물로 준 거잖아. 35년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랑이 끝나는 순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약속이 한 장의 서류로 찢겨지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62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연의 끝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웰피북 카페 레코드 인타임 오래된 턴테이블에서는 빌리 홀리데이의 워터민 뉴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재즈 특유의 나른하면서도 애잔한 선율이 카페 안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져 묘한 고즈넉함을 만들어냅니다. 카페 안,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서연, 62살.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지만 한참째 같은 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편 명석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카페에서 보자. 할 말이 있다. 짧고 건조한 문장. 3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산을 쓴 연인들, 비를 피해 뛰어가는 학생, 모두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요. 저마다의 슬픔과 기쁨을, 현관문을 여는 벨 소리가 울립니다. 서연이 고개를 돕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명석입니다. 65살, 은퇴한 지 석 달째,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짙은 회색 머플러를 두른 그는 젖은 우산도 털지 않고 곧장 서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의자를 빼내 앉는 명석, 그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왔어요? 커피 한 잔. 명석이 짧게 끊습니다. 그리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파란색 서류 봉투. 명석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밀어 넣으며 한마디 던집니다. 읽어봐.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냅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찍힌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도 빗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집니다. 서연의 귓가엔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립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명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왜요? 갑자기 왜?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명석이 서연을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지. 명석은 서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재산분할 조항. 그곳에는 이 카페 건물의 소유권을 서연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카페 건물은 내 명의로 해줄게. 위자료 명목이야. 나도 완전히 비인간은 아니니까. 명석의 말투에는 묘한 자기 합리화가 묻어 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양심적이라는 듯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첫 아이를 낳던 밤,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명석. 명석이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작은 식당을 빌려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명석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주소는 서류에 적어뒀어.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명석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등 뒤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띵동. 문이 닫힙니다.
서연은 그대로 굳어 있습니다. 빈 테이블, 차가워진 커피잔, 그리고 그녀 앞에 놓인 이혼 서류. 턴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빌리 홀리데이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서연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합니다. 빗속에 세워진 명석의 차가 보입니다. 까만 세단,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여자의 실루엣,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목에 두른 스카프. 서연의 눈이 커집니다. 저 스카프, 캐시미어 체크무늬, 명석의 64번째 생일 선물로 서연이 직접 백화점에 가서 골랐던 바로 그 스카프입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테일램프. 서연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떨립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집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30평대 빌라 2층 서연과 명석이 35년을 함께 살았던 집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박스들, 테이프로 봉한 것도 있고 아직 반쯤만 채워진 것도 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명석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회색 코트, 남색 정장, 넥타이들 하나하나 개켜서 박스에 담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일 뿐입니다. 일주일 전 그날 밤 이후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명석은 사흘 전 이사짐 센터를 보내 자기 물건들을 싸갔습니다. 서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서연이 카페에 나간 시간을 골라서요. 비겁하게도 서연은 정장 주머니를 뒤지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느낌에 손을 멈춥니다. 안주머니에 구겨진 종이들 꺼내봅니다. 영수증입니다. 1장, 2장, 3장, 손 안에 수북이 쌓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레스토랑 23만원, 서초구 반포동 호텔 디럭스룸 38만원, 압구정 보석 185만원.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명석은 서연에게 결혼 20주년 때 단 한 번 목걸이를 선물했었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1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185만원짜리 보석이라니. 또 다른 영수증에는 호텔 카드키 봉투가 함께 꽂혀 있습니다. 귀빈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듯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서연의 눈을 찌릅니다. 서연은 영수증들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속았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서연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애써 모른 척했을 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이 고개를 듭니다. 거실 벽에 걸린 궤종시계, 명석의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100년도 넘은 시계입니다. 오동나무 케이스에 노쇠추가 매달린 고풍스러운 시계. 그런데 지금 보니 시계 바늘이 멈춰 있습니다. 오전 3시 17분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추는 그대로 있는데 바늘만 죽은 듯이 멈춰 있습니다. 이것마저. 서연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핸드폰을 꺼냅니다. 포털 사이트에 시계 수리를 검색합니다. 여러 업체가 뜨는데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곳으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거기 시계 수리하시나요? 괴종시계인데, 네, 집으로 방문 가능하신가요? 주소는 오후 3시 정갑.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는 중간 정도, 짧게 깎은 백발의 검소한 작업복 차림입니다.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모아 시간 공방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차분합니다. 서두르지도 꾸미지도 않는 담백한 말투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열어줍니다. 남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바닥에 널린 박스들, 반쯤 텅 빈 서재.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벽에 괴종시계를 가리킵니다. 남자는 천천히 시계 앞으로 다가가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유리문을 열고 추를 살피고 바늘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언제부터 멈췄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인 것 같은데. 평소에 태엽을 얼마나 자주 감으셨나요? 글쎄요. 남편이 맡아서 했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쯤. 남자가 시계 뒤쪽을 열어 태엽 장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부품을 만져봅니다. 한참의 침묵.
서연은 소파에 앉아 남자가 시계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루듯 부드럽게 시계를 만집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남자가 돌아섭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부품을 갈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부품이 닳아서 멈춘 게 아닙니다. 케어블 너무 꽉 감아서 춤이 막혀 멈춘 겁니다. 서연이 눈을 깜빡입니다. 기업시계는 적당히 감아야 합니다. 너무 꽉 감으면 스프링이 숨을 쉴 공간이 없어서 오히려 멈춰버리거든요. 시계도 쉼이 필요합니다.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서연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숨이 막혀 멈춘 것, 폐업을 너무 꽉 감아서 쉼이 필요한 것.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숨이 막혔다고요? 남자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알 것 같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시계를 향해 돌아서서 태엽을 조심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장력으로 다시 감아줍니다. 틱톡, 틱톡.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초침이 한 칸, 또 한 칸 나아갑니다. 바늘이 살아 움직입니다. 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봅니다. 고쳤습니다. 앞으로는 태엽을 80% 정도만 감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감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립니다. 남자는 공구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신발을 신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에게 건넵니다. 이는 사양하겠습니다. 큰일도 아니었고요. 혹시 나중에 또 문제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괜찮습니다. 남자는 옅게 미소 짓고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서연은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봅니다. 나무와 시간, 수제가구 공방, 대표 이재훈. 명함을 뒤집어 보니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습니다. 시계도 사람도 때로는 쉬어가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그 글귀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계가 틱톡틱톡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태풍 나리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밤입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태풍주의보를 발령했고 저녁 9시부터는 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강풍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얼피 북카페 레코드인 타임. 서연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카페 문을 잠급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휘청거리고 간판들이 삐걱거립니다. 오늘은 명석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명석은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딱 15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은행 VIP 센터. 명석은 창고 안쪽 프라이빗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공동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지수가 어젯밤부터 계속 재촉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내 이름도 집에 좀 올려줘.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지. 명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눈물까지 보이며 매달리자 결국 은행에 왔습니다. 회장님, 서류는 다 준비되셨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명석을 10년 넘게 담당해온 PB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분의 절반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약 2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억. 명석의 눈이 커집니다. 네, 그리고 혹시 상대분 신용조회는 해보셨습니까? 신용조회. 공동명의자가 되시면 재산 처분이나 담보대출 시 같이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여직원의 말이 점점 작아집니다. 명석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회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직원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화면에 뭔가 떠오릅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회장님 이거. 뭡니까? 명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여직원은 화면을 명석 쪽으로 돌립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신용 정보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들 2019년 공갈미소 피해자 불기소 처분 2020년 사기 혐의 합의 종결 2021년 공갈미소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기소 2022년 사기 혐의 합의 종결 피해자 이름 옆에 적힌 나이들 모두 60대 이상 남성들입니다. 명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혹시 이분과 관계를 제고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명석이 벌떡 일어섭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상담실을 빠져나갑니다. 은행을 나온 명석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꽃뱀, 지수는 꽃뱀이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화가 나는지 두려운지 허탈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명석은 차에 올라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향합니다. 오후 3시 펜트하우스. 명석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지수야, 나왔어. 대답이 없. 거실로 들어가니 지수가 소파에 앉아 네일 아트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 네일 아티스트가 지수의 손톱에 스톤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왔어? 은행 일 잘 됐어? 지수가 태연하게 묻습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왜? 무슨 일이 있어? 내일 끝나고. 지금 하면 안 돼. 언니, 잠깐만 자리 좀 비켜줄래요? 지수가 네일 아티스트에게 손짓합니다. 여자는 당황하며 도구들을 챙겨 발코니로 나갑니다. 명석은 주머니에서 은행에서 출력한 신용조회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이게 뭐야? 지수가 서류를 힐끗 봅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합니다. 아, 어디서 이걸? 은행에서 조회했어. 지수야, 이게 다 사실이야. 지수는 손톱을 호호 불더니 천천히 서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래, 사실이면 어쩔 건데. 명석이 당황합니다. 내가 좀 그랬지. 돈 없는 늙은이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냈지. 그래서 지수의 목소리가 싸늘합니다. 아까의 애교 섞인 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수야, 너 늙은이 주제에 뭘 따져. 당신도 어차피 똑같잖아. 나 젊다고 좋아서 아내 버린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에휴, 진짜 당신 냄새 나서 못 살겠어. 진짜로. 지수가 코를 찡그립니다. 늙은이 냄새에 가까이만 오면 역겨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명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년만 버티면 10억은 챙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당신 생각보다 쪼잔하더라. 하드란도 올리는 것도 징징거리고. 지수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이미 짐을 싸놨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다른 호구 있어. 이런데 재벌 회장님 돈도 당신보다 훨씬 많아. 지수야. 이다 잘 살아 할배. 화... 지수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명석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봅니다. 텅 빈 거실, 고급 가구들, 넓은 창문 너머 한강뷰. 하지만 모든 게 공허합니다. 명석은 비틀거리며 소파로 걸어갑니다. 주저앉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조입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명석이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빠르게 뜹니다. 식은땀이 흐릅니다. 전화. 명석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화면을 켭니다. 단축번호 1번 여전히 아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명석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습니다. 명석의 눈앞이 흐려집니다. 여보. 명석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오후 5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아, 아버지, 29살 아들 진호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명석.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야. 명석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세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합니다.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빠는 네가 챙겨. 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홍대 플리마켓.
서연은 재훈의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진호의 부재중 전화 3통, 그리고 문자 하나. 엄마, 아빠 경원이에요. 심근경색이래요. 네, 괜찮으십니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습니다.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달려갈 일이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재훈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시동을 겁니다. 둘리마켓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요. 트럭이 출발합니다. 뒷거울로 보이는 병원 방향.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안고시원 3층 복도. 명석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좁은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현관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건물, 복도 끝 312호 방문 앞에 섭니다. 손에 든 열쇠로 문을 엽니다. 삐거. 문이 열리며 드러나는 방 안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벽장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창문도 작은 창 하나뿐입니다. 명석은 캐리어를 방구석에 놓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53평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고급 가구들, 넓은 욕실, 그런데 이제는 3평 고시원입니다. 지수가 떠난 후 명석은 펜트하우스를 처분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았기에 시세보다 2억이나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거기서 대출금을 갚고 지수에게 쓴 돈을 빼고 나니 남은 게 얼마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입원에 각종 검사비까지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명석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열어 현금을 세어봅니다. 10,000원짜리 12장씩이 10,000원. 명석이 긴 한숨을 내쉽니다. 65 평생을 살면서 지갑에 12만 원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대학생 때도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명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누렇게 변한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 문득 서연이 생각납니다. 서연이 만들어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 깨끗하게 정돈된 집, 조용하지만 편안했던 일상.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버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환상 때문에. 명석은 팔로 눈을 가립니다. 저녁 7시 연남동. 명석은 LP북 카페 레코드인 타임 맞은편 골목에 숨어 있습니다. 가로등 그늘에 몸을 숨기고 카페를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서연이 보입니다. 명석의 눈이 커집니다. 서연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날씬해진 몸매, 단정하게 자른 머리는 염색을 했는지 갈색으로 빛납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생기 있는 메이크업.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명석이 서연과 살 때는 저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서연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LP를 골라주고 커피를 내리고 책을 추천하는 모습.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명석의 가슴이 아립니다. 저 미소는 원래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데 저 행복은 원래 자신 때문이었어야 하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재훈입니다. 명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그늘 속으로 숨깁니다. 재훈이 서연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눕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환해집니다. 재훈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서연에게 건넵니다. 작은 의자입니다. 포도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미니어처 의자. 서연이 의자를 받아들고 감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재훈의 손을 잡습니다. 명석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재훈이 서연의 머리카락에 묻은 무언가를 떼어줍니다. 아마도 톱밥인가 봅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합니다. 서연도 편안하게 그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저 자식이. 명석이 이를 갑니다. 질투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후회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명석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전봇대를 칩니다. 그리고 손이 아파 움찔합니다. 그 순간 명석의 팔꿈치가 옆에 세워둔 자전거에 닿습니다. 원장창. 자전거가 넘어지며 타경적이 울립니다. 빵빵.
카페 안에 서연과 재훈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명석은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뜹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재훈이 밖으로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명석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입니다. 재훈은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명석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다음날 아침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연남동 나무와 시간 공방. 명석이 공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섭니다. 어딨어? 명석이 소리칩니다. 공방 안쪽에서 재훈이 나옵니다. 손에 사포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명석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누구야? 내 아내한테 왜 손대? 명석이 재훈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불끈 줍니다. 아내라고요? 재훈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래, 아내야. 서연이는 내 아내란 말이야. 제가 알기론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서현 씨를 버린 건 당신입니다. 재훈이 작업대에 사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명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남편 그 자격 스스로 버리신 거 아닙니까? 뭐야, 이 자식이. 명석이 재훈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재훈은 한 걸음 물러서며 명석의 손을 피합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재훈의 눈빛이 변합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서현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압니다. 35년간 단연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결국 버렸죠. 넌 뭘 안다고? 저는 압니다. 서현 씨가 밤마다 얼마나 우셨는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재훈의 말에 명석이 움찔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나는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후회요? 재훈이 쓴 웃음을 짓습니다. 후회는 혼자 하십시오. 서현 씨를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하지만 지금 서현 씨 곁에 있는 사람은 접니다. 재훈이 한 걸음 명석에게 다가섭니다. 그의 키가 명석보다 조금 큽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서현 씨가 흔들리는 거 제가 용납 안 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위협이 아닌 약속입니다. 명석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재훈의 눈빛에서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무언가를 봅니다. 진정성, 헌신, 그리고 사랑. 자신이 서연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명석은 뒷걸음질 칩니다. 나는 돌아가십시오. 재훈이 공방 문을 가리킵니다. 명석은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문턱에 걸려 비틀하고 넘어질 뻔합니다. 무릎이 문틀에 부딪혀 찰과상이 생깁니다. 명석이 무릎을 움켜룹니다. 하지만 재훈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명석은 무릎을 절뚝이며 공방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명석은 골목에 홀로 서 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조금 나지만 가슴이 더 아픕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그랜드 볼룸. 아들 진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호텔 로비 한쪽 신랑 측 대기실. 명석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신년된 낡은 검정 양복, 와이셔츠 기든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넥타이는 색이 바랬습니다. 진우가 들어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신랑, 아버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아버지, 그 옷, 이게 제일 괜찮은 거야. 명석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새로 사세요. 괜찮아. 이걸로도 충분해. 명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초라합니다. 어깨가 축 처진 65살 노인. 한때는 대기업 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 엄마도 오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알았어. 명석의 가슴이 콩 내려앉습니다. 같은 시각 신부 측 대기실. 서연이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연보라색 당의의 노랑 저고리, 맞춤으로 제작한 한목입니다. 머리는 단아하게 올려 비녀를 꽂았습니다. 화장은 자연스럽지만 품위 있게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며느리 수진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고마워. 수진아. 서연이 미소 짓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때의 노크 소리. 똑똑. 누구세요? 문이 조금 열리고 재훈이 고개를 내밉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입니다. 서현 씨,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서연이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에서 재훈이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십시오. 서연이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호두나무로 만든 브로치가 들어있습니다. 작은 나뭇잎 모양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 온 거라 축의금이 좀 민망해서요. 이걸로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재훈 씨, 서연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서연의 한복 깃에 달아줍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지만 부드럽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말은 없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나눕니다. 오후 첫 시 식장 입구. 하객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으로 나뉘어 앉습니다. 명석이 혼주석으로 걸어갑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 하지만 그의 걸음은 무겁습니다. 반대편 혼주석, 신부 어머니 자리에 서연이 앉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명석의 눈이 커집니다. 서연의 모습에 숨이 멎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연도 명석을 봅니다. 초라한 양복, 구부정한 어깨, 수척한 얼굴. 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연민일까요? 아니면 아직 남은 정일까요? 식이 시작됩니다. 주례사, 축가, 맹세,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명석은 계속 서연을 바라봅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리고 무대만 봅니다. 명석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혼주분들, 신랑 신부 양옆으로 서주세요. 사진사가 외칩니다. 신랑 신부 뒤에 양가 부모가 섭니다. 명석과 서연이 각각 양옆에 섭니다. 멀리 떨어져서요.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사진사가 손짓합니다. 명석과 서연이 어색하게 한 걸음씩 다가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찰칵. 사진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선명히 보입니다. 오후 3시 피로연이 끝나갑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명석이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연아, 서연이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이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여기서요? 밖에 잠깐만. 명석이 로비 한쪽을 가리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이 로비 구석 소파에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 너 많이 예뻐졌구나. 명석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니 원래 예뻤는데 내가 몰랐던 것 같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연아, 나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어. 명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쳤었어. 지수, 그 여자한테 속았어. 나 혼자 뭘 잘난 줄 알고. 명석 씨. 서연이 명석의 말을 끊습니다. 명석 씨, 더 이상 당신도 여보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해요. 연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우리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왜?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명석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서연이 손을 빼냅니다. 35년. 맞아요. 35년이나 함께 살았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3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요? 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당신의 인정이 필요했는지 한 번이라도 알아챈 적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요. 서연이 일어섭니다. 연아. 명석이 서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 다가옵니다. 서현 씨, 괜찮으십니까? 재훈이 명석을 날카롭게 봅니다. 명석이 손을 놓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가요? 재훈 씨. 서연이 재훈의 팔을 잡고 걸어갑니다. 명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이 멀어져 갑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명석은 주저앉듯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서연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공방을 찾아가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서연은 불안합니다. 재훈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2월 21일 목요일 비가 내립니다. 겨울비, 차갑고 음산한 빗줄기. 서연이 카페에서 창밖을 봅니다. 카페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명석입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빗자루를 들고 카페 앞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명석은 계속 쓸고 닦고 정리합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집어듭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명석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합니다. 서연과 명석의 눈이 마주칩니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우산을 쥔 손이. 35년의 정, 그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자, 블라인드가 내려오며 명석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서연은 우산을 도로 내려놓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너머 명석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그날 이후 재호는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서연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공방을 찾아가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서연은 불안합니다. 재훈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2월 21일 목요일 비가 내립니다. 겨울비, 차갑고 음산한 빗줄기. 서연이 카페에서 창밖을 봅니다. 카페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명석입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빗자루를 들고 카페 앞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 중얼거립니다. 명석은 계속 쓸고 닦고 정리합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연은 우산을 집어듭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명석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합니다. 서연과 명석의 눈이 마주칩니다.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우산을 쥔 손이. 35년의 정, 그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서연은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립니다. 자, 블라인드가 내려오며 명석의 모습이 가려집니다. 서연은 우산을 도로 내려놓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너머 명석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2024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주말, 거리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재훈과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카페 카운터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재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재훈 씨,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도 없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합니다. 재훈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식 날 명석이 자신에게 매달리던 모습, 그걸 본 재훈이 물러선 걸까요? 자신이 명석과 재회할까봐 두려워서 니? 아니면 자신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려는 걸까요? 서연은 결심합니다. 찾아가야겠습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서연은 카디건을 걸치고 카페를 나섭니다. 오후 2시 30분 연남동 나무와 시간 공방. 서연이 익숙한 빨간 벽돌 건물 앞에 섭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공방 문이 닫혀 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늘 열려 있었는데 서연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유리문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 휴업. 서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휴업. 재훈이 공방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풍이 오던 날도 흑설이 내리던 날도 늘 문을 열어뒀었습니다. 재훈 씨. 서연이 유리문을 톡톡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온손잡이를 잡아봅니다. 잠겨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다가 문득 손잡이에 뭔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은 아이 보리색 봉투. 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서연 씨에게라고 재훈의 손글씨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냅니다. 안을 열어봅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공방 열쇠 하나. 서연은 편지를 펼칩니다. 서연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돼요?
전화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는 비겁하게도 글로 전합니다. 결혼식 날 전 명석 씨를 봤습니다. 그분이 서연 씨를 붙잡고 애원하던 모습을요. 그리고 서연 씨의 흔들리는 눈빛도 봤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그건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저는 서연 씨와 1년도 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35년의 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께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서연 씨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서연 씨가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저는 여기서 조용히 축복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연 씨의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서연 씨가 미래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만약 저와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안에 서연 씨를 위해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서연 씨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영원히. 이재훈 올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한지를 가슴에 꾹 앗습니다. 재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서연은 봉투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작은 노쇠 열쇠, 손 안에 들어오는 묵직한 무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립니다. 서연이 천천히 문을 밉니다. 삐걱. 문이 열리며 익숙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공간, 정돈된 공구들, 벽에 걸린 도면들, 한쪽에 놓인 완성된 가구들. 하지만 공방 한가운데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무언가 놓여 있습니다. 의자입니다. 아니, 흔들의자입니다. 호두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흔들의자. 서연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의자는 완벽합니다. 곡선이 부드럽고 나무결이 살아 숨쉽니다. 등받이에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뭇잎 무늬,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 서연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쓰다듬습니다. 그때 팔걸이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진 것이 보입니다. 서연이 몸을 숙여 읽어봅니다. For young who deserves to rest. 쉴 자격에 있는 연을 위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의자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힙니다. 쉴 자격. 35년간 자신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늘 누군가를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말합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다고. 서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앉는 순간 몸이 스르륵 녹아내립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등받이의 각도, 팔걸이의 높이, 좌석의 깊이, 모든 것이 서연의 몸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서연이 발로 바닥을 살짝 밀자 의자가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립니다. 띠거, 띠거, 구요한 소리, 평화로운 리듬. 서연은 눈을 감습니다. 이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이건 재훈의 마음입니다. 6개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서연만을 위한 자리.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재훈 씨, 서연이 작게 조얼거립니다. 그때입니다. 공방 안쪽 작업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갑, 사갑. 대패질 소리입니다. 서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고개를 돌려 작업실 쪽을 봅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그 안쪽으로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하나, 나무를 깎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 재훈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재훈은 여기 있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연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섭니다. 떨리는 다리로 작업실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업실 문을 엽니다. 재훈이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재훈의 얼굴에 놀람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로 기쁨으로 변합니다. 오셨습니까? 재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재훈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재훈을 꼭 앓습니다. 재훈의 작업복에 얼굴을 묻고 화느낍니다.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재훈의 팔이 천천히 서연을 감싸왔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제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춥니다. 작업실 안 나무 냄새와 톱밥 냄새 속에서 서연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집이 무엇인지. 2024년 12월 24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서연과 재훈은 공방에서 손을 맞잡고 걸어 나옵니다. 오후 4시 거리는 테러리 흐르고 연인들로 가득합니다. 어디 가실까요? 고! 재훈이 묻습니다. 그냥 걸어요. 재훈 씨랑 함께요. 서연이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연남동 골목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카페 앞을 지나칩니다. 레코드인 타임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그때입니다. 골목 모퉁이 그늘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명석입니다. 그는 멀리서 서연과 재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연이 그를 발견합니다. 걸음이 멈춥니다. 명석도 서연과 눈이 마주칩니다. 재훈이 서연의 손을 꼭 줍니다. 괜찮습니까? 네. 서연은 명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벼운 인사. 명석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서연과 재훈은 다시 걸어갑니다. 명석을 지나쳐 명석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서연이 웃습니다. 재훈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재훈의 팔을 톡 칩니다. 명석의 가슴이 먹먹합니다. 35년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던 웃음입니다. 명석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이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익숙함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저렇게 웃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한 것,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명석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거기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법원재결합 신청서 차흘 전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명석은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잘 살아, 연아. 명석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연이 명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오후 3시 카페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명석은 문자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서연이 마음을 바꾼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석은 고시원 작은 거울 앞에 섭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그나마 괜찮은 셔츠를 입습니다. 오후 3시 LP, 북카페 레코드 인타임. 명석이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서연이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말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명석이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불러줘서 고마워. 커피 드세요. 서연이 커피잔을 명석 쪽으로 밉니다. 명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쌉싸름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턴테이블에서는 에릭 사티의 징너펠, 다이, 노일이 흐릅니다. 느리고 고요한 피아노 선율. 명석 씨. 서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응.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불렀어요. 명석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명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내고 싶지도 않아요. 명석이 고개를 듭니다. 서연을 봅니다. 우리는 3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이 둘을 키웠고 수많은 날들을 함께 보냈죠.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시간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따뜻한 기억도 있어요. 연아. 그래서 우리는 친구로 남아요. 진우와 민지의 부모로서 가끔 밥이나 먹는 사이로요. 서연이 명석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연인으로는 부부로는 끝이에요. 명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사과는 됐어요. 서연이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갈색 봉투 테이블 위로 빕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명석이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열쇠 하나와 통장 하나가 나옵니다. 이건
관악구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계약했어요. 1년 치월세 다 냈고요. 통장에는 생활비 500만 원 넣어뒀어요. 연아, 나 이럴 수 없어. 받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재산 분할 그 중에서 일부예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제대로 살아야죠. 명석이 고개를 떨굽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잘 사세요. 서연이 일어섭니다. 당신 정말 예뻐졌다. 명석이 올려다봅니다.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나랑 살 때보다 훨씬 예뻐. 그리고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서연이 옅게 미소 짓습니다. 명석 씨도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알았어. 명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연이 코트를 입습니다. 문으로 향합니다. 연아, 명석이 부릅니다. 서연이 돌아섭니다. 고마워. 35년간 정말 고마웠어. 명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들 낳게 해줘서. 서연이 대답합니다. 잘 살아요, 명석 씨. 너도 행복해. 서연이 카페를 나갑니다. 띵동. 문이 닫힙니다. 명석은 홀로 남습니다. 테이블 위에 열쇠와 통장.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테이블 위에 열쇠 위에 턴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에릭 사태가 흐릅니다. 느리고 쓸쓸하고 아름답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서연은 재훈의 공방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재훈이 만든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명석 씨 만나셨다고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정리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진짜 괜찮아요. 서연이 재훈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재훈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재훈 씨가 가르쳐줬어요. 사랑이 뭔지. 서연이 재훈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걸요. 재훈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 창밖으로는 겨울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LP 북카페 레코드인 타임. 카페는 평소와 다르게 꾸며져 있습니다. 30개의 의자가 무대를 향해 놓여 있고 창가에는 가을 국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가을 음악회라는 손글씨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습니다. 서연의 수영장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 재훈의 목공방 제자들. 무대 위에는 작은 첼로와 기타가 놓여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서연 63, 하지만 나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기른 단발, 은은한 메이크업. 재훈도 무대에 오릅니다. 네이비 셔츠에 베이지 면바지, 단정하고 편안한 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마이크 없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저는 1년 전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진솔합니다. 하지만 그 터널 끝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걸요. 서연이 재훈을 바라봅니다. 재훈이 미소로 답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하겠습니다. 서연이 첼로 앞에 앉습니다. 활을 든 손이 살짝 떨립니다. 긴장입니다. 하지만 설렘이기도 합니다. 재훈이 기타를 듭니다.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연주를 시작합니다. 첼로의 깊고 따뜻한 선율, 기타의 부드러운 반주, 두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 서연의 눈이 감깁니다. 음악 속으로 빠져듭니다. 첼로를 켤 때마다 느껴지는 것, 이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재훈의 기타가 서연의 첼로를 감싸왔습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호흡합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듭니다. 그중 뒷자리 구석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명석입니다.
그는 달라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면셔츠, 정갈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명석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점잖은 인상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명석과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명석이 무대 위 서연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축복만이 담겨 있습니다. 곡이 끝납니다. 마지막 음이 공간에 울려 퍼지고 천천히 사라집니다.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짝짝짝짝. 서연과 재훈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 객석 앞자리에 앉은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진, 딸 민지와 사위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입니다.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일어섭니다. 카페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오후 4시. 카페는 작은 다과회로 이어집니다. 서연이 직접 구운 쿠키와 재훈이 내린 커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3.5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석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옵니다. 연주 정말 좋았어. 고마워요. 와줘서. 서연이 미소 짓습니다. 소개할 사람이 있어. 명석의 뒤를 돌아봅니다. 아까 그 여성이 다가옵니다. 이분은 박 선생님, 관악구 복지관에서 만났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야. 여성이 공손히 인사합니다. 서연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서연이 악수를 청합니다. 명석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박미숙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짓습니다. 명석 씨도 많이 달라지셨죠? 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식 봉사도 하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명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입니다. 속죄하는 거야. 내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너도 정말 행복해 보여. 명석이 서연을 봅니다. 그리고 재훈을 봅니다. 잘 부탁합니다. 연하를, 아니, 서연 씨를요. 명석이 재훈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재훈도 고개를 숙입니다. 두 남자가 마주 봅니다. 적대감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서연과 재훈은 카페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노을이 집니다. 피곤하시죠? 재훈이 묻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서연이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재훈이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 묻습니다. 재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짓습니다. 어디든 당신이 걷는 곳이 길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재훈을 봅니다. 그리고 키스합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 두 사람이 떨어지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사랑해요, 재훈 씨. 저도 사랑합니다. 서연 씨. 하늘에서는 노을이 점점 짙어집니다. 가을 낙엽이 두 사람 위로 떨어집니다. 서연이 떨어진 낙엽을 손에 받습니다. 예뻐요? 당신도 예쁩니다. 재훈이 말합니다. 가장 예쁜 건 당신이 웃을 때입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봅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진정한 자신을 찾는 시작. 진짜 사랑을 만나는 시작.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빛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사랑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다음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